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알고 있던 이름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순간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멍하니 서 있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이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음식이 오히려 기억력을 더 흐리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은 몸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 두 알씩 빠짐없이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연구 자료들을 계속 분석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같은 계란을 먹는데도 어떤 분은 머리가 맑아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깜빡임이 더 잦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계란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선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언제 먹느냐? 어떻게 익히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음식의 성분만큼이나 섭취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같은 영양소라도 들어오는 타이밍과 조합에 따라 몸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세가 60을 조금 넘으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계란을 매일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머리가 더 흐려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가장 소중한 가족의 이름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영양제도 늘리고 좋다는 음식도 더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 기능과 관련된 영양소는 흡수되는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조리 방식이나 부적절한 식사 타이밍은 그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에 좋은 음식도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그저 평범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계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계란 이야기, 그리고 실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되돌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세 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뇌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몰랐던 건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습관이었구나.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다르게 먹어봐야겠다. 여러분, 이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계란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 작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계란 섭취의 숨겨진 차이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이 떨어지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깜빡임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왜 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주 가던 길인데 순간적으로 방향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방금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금방 흐려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시거나 뇌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를 추가합니다. 한 달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긴 먹는데 달라진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영양제는 우리 몸에 들어온 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위에서 분해되고 간을 지나고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기 전에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음식은 다릅니다. 음식은 단일 성분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몸 안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식탁 위의 선택이 건강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지나쳐온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오랫동안 완전식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까지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계란에 포함된 특정 성분은 뇌 기능과 관련된 신경 전달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란은 뇌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계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완전히 바삭하게 구워 드시거나 노른자가 퍽퍽해질 때까지 오래 삶아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간식처럼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계란만 단독으로 단히 드시고 식사를 마무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수많은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계란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같은 영양소라도 10시간 조합에 따라 구조와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열에
민감한 영양소의 경우 조리 방식 하나로 몸에서 활용되는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타이밍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특히 뇌는 아침과 낮, 밤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 리듬을 무시한 채 아무 때나 영양을 공급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의 조합입니다. 영양소는 혼자 작용하기보다 다른 영양소와 함께 작용할 때 더 안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리 방식, 섭취 시간, 그리고 음식의 조합.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그 실수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란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여러분의 몸에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계란을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수많은 식습관 사례와 연구 흐름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반복하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습관들이 쌓이면서 뇌가 영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지 차분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란을 너무 강하게 익히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완전히 익혀야 속이 편하다. 바삭하게 구워야 맛있다. 그래서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계란을 바삭하게 굽거나 삶을 때도 노른자가 완전히 퍽퍽해질 때까지 오래 익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일부 영양 성분은 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될 경우 구조가 변하면서 몸에서 활용되는 과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쿡이라도 불을 너무 오래 올려두면 맛과 향이 사라지듯이 계란 역시 조리 방식이 과해지면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란을 아무 때나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식사와 관계없이 간식처럼 드십니다. 점심 먹고 하나, 저녁 먹고 하나, 혹은 배고플 때 아무 때나 하나. 물론 계란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특히 뇌는 아침과 낮, 밤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아침 시간은 뇌가 가장 활발하게 에너지를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밤 동안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을 거친 뒤 아침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의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소화가 진행된 식사 이후에 추가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란을 단독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바쁘니까 계란 하나만 간단히 드시고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단백질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란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음식은 혼자 작용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양소는 다른 성분과 함께 섭취될 때 더 안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나 식이섬유는 몸의 반응을 완만하게 만들어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란이 엔진이라면 채소는 그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돕는 장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도 균형 있게 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익힌다, 아무 때나 먹는다, 혼자만 먹는다. 이 세 가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면 몸의 반응을 조금씩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쌓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비싼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의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분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같은 계란 하나를 완전히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실수 기억하고 계시지요? 너무 강하게 익힌다, 아무 때나 먹는다, 혼자만 먹는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같은 계란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방법을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란은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전히 익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위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하게 익히는 습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일부 영양 성분은 지나치게 높은 열에서 오래 조리할 경우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뇌 기능과 관련된 영양소는 구조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때는 노른자가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보다는 조금은 부드럽게 남아있는 상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삶는 경우라면 너무 오래 끓이기보다는 적당한 시간 안에 꺼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굽는 경우라면 센 불보다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과하지 않게 익힌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밤 동안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바쁘게 움직입니다.
낮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뇌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때 적절한 영양이 들어오면 뇌가 다시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에너지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 오전 시간 동안 집중력 유지에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단순한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의 에너지 흐름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 계란 하나를 더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란은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소와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간단히 계란 하나만 드시고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작은 변화 하나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과 엽산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세포의 기능과 관련된 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몸의 반응이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란이 중심이라면 채소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한 가지를 더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건강한 지방입니다. 특히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지방은 적당량을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의 흐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름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더하는 것입니다. 조리할 때 많이 넣기보다는 완성된 음식 위에 소량을 곁들이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부드럽게 익힌 계란 한 알, 가볍게 준비한 채소 한 접시, 그리고 소량의 건강한 지방.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생각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비싼 음식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식탁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작은 변화가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몸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어렵지 않아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하지만 꾸준하게 이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이미 충분히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지,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건강은 어려운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건강은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는 몸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 실천 방법만 여러분께 남겨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아침 식탁에 앉아서 계란 하나를 준비합니다. 너무 단단하지 않게 조금은 부드럽게 익힌 계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간단한 채소를 한 접시 놓습니다. 시금치도 좋고 브로콜리도 좋습니다. 양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숟가락 하나로 건강한 기름을 살짝 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해 보십시오. 계란 한 알, 채소 한 접시, 그리고 소량의 좋은 지방.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특별한 식단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이어가 보십시오. 몸은 정직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반복되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머리가 조금 더 맑게 느껴질 수도 있고 생각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축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병원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약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딱 하루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다르게 대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 다짐을 행동으로 남겨보십시오. 나는 내일 아침 계란을 제대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선언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몸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요즘 기억력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전해주십시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강의 기준을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는 내일 아침 그 계란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